연말이 다 됐으니까 우리 또 이제 새해를 위해서 또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스피 5천 간다는 말이 또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저도 아 그래 진짜 5천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정말 연말에 쓸데없이 한번 이제 시간 낭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스피가 5천을 가려면 모든 게 다 맞물려야 돼요. 정말 좋은 호재들이 다 맞물리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건들 중에 뭐냐면 코로나가 종료돼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빨리 한 1월 달에 종료가 되던가 아니면은 1월 달부터 전혀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수준으로 격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다 맡기고 이제 고용이 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소비도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 상승이 벌어질 겁니다.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친환경 관련주들, 뭐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조선, 건설, 정유, 화학 다 올라가겠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지금 BBB 사회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미국 건설 경기가 막 화랑을 띄어야 됩니다. 제조업도 좋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임금까지 올라가면서 막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이 돼가지고 주택 부족에 더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주택이 더 부족하고 가격이 치솟고 MBS가 풀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인플레를 한다 하더라도 경기 지표가 더 좋게 나오니까 증시든 부동산이든 신경 안 쓰고 계속 달릴 거예요. 아마 뭐 2007년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료됐기 때문에 신흥국들도 일자리 늘어나고 관광 재개되고 쇼핑도 많아질 거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공급난으로 밀렸었던 이제 발주가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장이 풀가동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찍어도 수요를 감당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코스피 5천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 한 2만 5천도 바라보겠죠. 그리고 신흥국 지수들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꼭 불가능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대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되는 거예요.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효과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더 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부채 해결이 불가능해야 되겠죠. 계속 연이어서 계속 디폴트가 막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 더 확대돼야 돼요. 최근에는 중국 신장 쪽에 규제를 더 걸었는데 이것 말고 더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보호주의로 자원의 무기화, 나 리튬 안 팔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문을 닫아버려서 서로 공급난이 막 발생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장기화가 한 번 더 와요. 그 인플레이션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금리 인상은 또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경기 지표가 안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금리 인상 막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긴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그러면 긴축을 하면서 계속 박스권 장세라던가 막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여기에 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저유가를 만들어 버리겠죠. 저유가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다 불황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3천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봤더니 2250조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을 되려면 다시 역으로 비례식으로 계산해봤더니 3750조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빼보면은 1500조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은 아,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쫙 보시면 가장 큰 회사가 여기 삼성전자가 480조죠.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시면 60조가 있습니다. 이걸 더하면은 560조 정도 봐야 되겠네요. 시가총액에서 25%를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1500조가 늘으려면 삼성전자 주가가 한 15만원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한 1000조는 맞춰줘야 된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430조 정도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93조 정도 되는데 뭐 인텔 낸드 사업부도 인수 다 승인 났겠다. 여기에 파운드리 몇 개 좀 굵직한 거 더 해가지고 여기도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한 200조까지 갈 수 있겠죠. 하이닉스 주식 25만원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 이제 나머지 반도체들 시총이 꽤 크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누른 다음에 기본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반도체를 누르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보다시피 136조가 나옵니다. 136조 맞죠? 136조인 이유는 여기 구성 종목에
하이닉스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 하이닉스를 빼고 계산 한번 해보면은 나머지들에 대한 시가총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빼면은 시가총액이 보시면, 그쵸, 나머지들이 많이 분반을 해줘야 됩니다. 분반해주면은 대략적으로 한 반도체에서 100조 정도를 증가시켜 준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만 총 630조가 늘어납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예, 자, 나머지 다음 거 하나 더 볼게요. 인터넷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렇게 이제 인터넷 관련된 주들이 있는데, 여기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244조입니다. 244조. 와, 이게 엄청 크구나.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시총 150조가 돼야 되고, 카카오가 44조인데 100조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크래프톤이 22조, NC 14조인데 게임 전체가 80조라 보면은 이게 160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주가 지금 다 합치면 30조 가량 되는데, 이게 100조 정도 되면은 인터넷 게임 엔터에서 300조가 돼요. 그러려면 뭐가 터져야 되냐면 메타버스 터져야 되고, 우리나라 인터넷 웹소설, 웹툰 막 이런 거 다 넷플릭스로 들어갔을 때 막 대박 나야 되고, 컨텐츠들이 대박 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컨텐츠 쪽이 한 3배 정도 올라간다라 보면은, 3배가 아니죠, 2배만 올라간다 하면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한 300조가 들어오게 되면 시총이 벌써 900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K 컨텐츠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1년 안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의료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또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58조, 셀트리온은 27조인데, 이렇게 보지 말고 코스닥에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있어요. 12조, 4조. 이거 다 합치면은 대략 45조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배 정도 커지면은 이제 100조가 되는 거고, 셀트리온도 2배 정도 커지면 100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머지 기타 제약들도 대략 섹터를 보면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헬스케어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이런 거 빼고 나면 221조인데 한 1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100조 정도가 증가를 시켜준다라 그러면은 제약에서 전체적으로 200조가 나야 되죠. 근데 제약에서 시총 200조가 증가할 수 있는 일이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제약사가 2015년부터 이제 성장 가도를 달려요. 뭐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라던가, 뭐 이제 뭐 특허라던가 기술 특허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제약 쪽도 보시면 200조도 가능할 거다. 물론 1년 안에 모르겠어요. 시간만 지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기차 배터리예요. 전기차, 자동차를 볼게요. 지금 자동차 섹터만 해도 133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뭐 한원시스템, 한국타이어만 합쳐도 굉장합니다. 여기에 지금 화학들을 합치지도 않았어요. 현대차 보시면은 46조, 여기에 기아차 34조, 두 개 합치면 80조쯤 됩니다. 밑에 가면 모비스 있죠? 모비스 25조. 자동차 전체 섹터가 133조인데 여기서 2배가 아니라 한 60%만 성장해도 200조가 돼요. 지금 자동차들 PER이 10배가 거의 안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 15배 정도까지 받는다던가, 순이익이 조금만 올라오면은 200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중이 큰 게 삼성 SDI 44조, LG화학 44조, SK이노베이션 20조 정도 되는데, 최근에 에너지 솔루션 1월달에 상장할 에너지 솔루션이 70조 정도로 상장할 거예요, 공모가에. 그러면 뭐 따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30%만 오르면 100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총 2위가 돼버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해가 안 가죠. 44조짜리 안에 100조짜리 회사가 들어있는데 분리하면은 140조가 되는 거고, 합치면 40조로 쪼그라들어요. 우리나라 기법이 그래요. 이제 왜 그런가 하냐면, LG화학이 끼고 있는 상태에서의 매출이나 이익 증가율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로 떼놓고 나서 매출의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엄청난 증가율이 나오죠. PEG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성장성 때문에 더 가중치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오히려 합쳤을 때보다 떨어뜨렸을 때 더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물적 분할하려고 지금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저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만 따로 떼서 물적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PEG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다 그런 거를 유의하시고 봐야 됩니다. 혹시 뭐 물적 분할하는 거 없나? 이제 요새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SDI가 45조인데 100조까지 상승한다 보고 2배 간다 보고,
엔솔이 100조 간다 보고 SK 이노베이션이 20조인데 SK 오늘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다 그러면 한 50조 정도가 되겠죠, 가치가. 그렇게 되면은 2차 배터리 3, 4만 해도 250조의 시가총액이 늘어나 버립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섹터를 다 보면은 대략 50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여기서 100조 정도, 한 두 배만 성장한다라 봤을 때 자동차에서 70조가 들어오고 배터리에서 300조가 들어오니까 합쳐서 370조가 증가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에서 630조, 거기다가 인터넷 게임 엔터까지 다 해서 300조니까 930조, 제약하니까 1130조, 여기에다 370조 더하니까는 1500조 딱 되네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거 있죠. 어떤 섹터가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섹터 있잖아요. 건설 쪽이 섹터를 쫙 보면은 시가총액이 50조 정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PER이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고유가 상황이 벌어진다 칩시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배터리라던가 자동차주도 날아갈 거고, 뭐 정유화학도 날아갈 거고, 여기에 보면은 건설도 좋아지겠죠. 중동 발주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럼 한 PER 9배까지만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150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건설에서 100조 정도의 부가가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조선, 기계, 중공업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쪽 섹터도 한번 찾아볼게요. 조선, 기계, 중공업. 기계 장비로 치면 나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현대중공업, 해양 뭐 다 나옵니다. 이걸 다 합치면 80조가 나와요. 이게 한 2배 이상 올라간다 치자고요. 만약에 고유가가 벌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00조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합쳤을 때 120조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이것만 합쳐도 건설에서 100조, 조선에서 120조, 그리고 금융이 섹터가 186조 정도 나옵니다. 은행이 109조고요. 뭐 보험만 해도 39조, 그러면은 140조, 여기다가 증권도 있죠. 30조. 186조 정도가 나와요. 이게 만약에 한 2배 정도, 지금 PER이 5배 이하가 많은데 한 10배 정도만 받는다라 쳐도 그러면 400조까지 되는 거고, 여기에 K뱅크 상장하고 핀테크 중에서 뭐 토스도 상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 호황까지 맞물리면 한 400조까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한 1900조에서 한 2000조까지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 한 5400에서 5500까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진짜 잘 맞물렸을 때 라는 거고. 이렇게 본 이유는 최근에 이슈도 있고 해서 제가 재미로 본 이유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또 새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맨 처음 얘기했겠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 산적한 리스크들이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던 거고, 이 리스크들이 다 해결되고 아까 말했던 최고의 상황들이 다 벌어졌을 때는 충분히 가능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은 거는 연말에 어떤 기분으로 느끼고 나중에는 또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